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6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 해외 금융재산이나 해외 부동산, 특히 해외 법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질문을 합니다. 이거 진짜 신고해야 되냐? 예, 신고해야 합니다. 굉장히 세무조사가 활발하고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 이 부분이 국세청에 파악이 돼서 과태료를 최고 한도까지 내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아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우리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체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한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재산 신고 이슈입니다. 6월 말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은행과 증권 계좌를 합쳐서 5억 원이 넘는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부모, 자식, 부부 이런 두 명이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조인트 계좌라는 걸 만들어서 편하게 입출금을 하고 있는데요. 조인트 계좌인 경우에는 두 분 다 하셔야 돼요. 뭐 엄마와 나, 엄마도 하셔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명 다 신고 의무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이냐? 미신고액의 10%다. 10억 원이 한도입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 신고를 안 하셔서 이 한도까지 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왜 이 한도까지 냈냐?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고 우겨서 한국 거를 신고를 미국 쪽에 안 한 거예요. 그럼 과태료가 더 세요, 미국은. 그래서 그냥 나는 한국 거주자야.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야. 미국 거를 신고 안 했어. 차라리 한국 국세청에 과태료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싼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한국 국세청에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재미교포분이 이제 한국의 거소라는 건 주소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주소가 있는 상태를 거소라고 하는데요. 183일 미만이었다면 제외를 해준다라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해외 계좌가 있으시다면 6월 말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말일 날에 5억이 넘느냐를 체크해서 한다. 요 점 주의를 하시고 모든 계좌를 합쳐서요.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모든 계좌를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계좌가 많아서 정말 그걸 저희가 기입하다가 지친 적도 있었어요.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다음 페이지. 해외 부동산 신고 이슈입니다. 요 해외 부동산은요. 22년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서 좀 낯선 신고예요. 그런데 이 해외 부동산 신고가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계시다가 한국 거주자세요.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제 해외 부동산을 살 때 한국은행에 왜 돈이 나가는지 신고를 하는데 그때 부동산 취득이라고 기재를 하고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해외 부동산을 샀구나. 왜냐하면 계약서도 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안 들어오면 국세청엔 이미 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별로 2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율이 올라서 앞으로는 대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 돈이 나갈 때 계약서와 같이 나가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 임대소득이 얼마다, 공실이 뭐다,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처분했을 때 이제 그걸 팔고 다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처분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과태료는 22년 보유분부터 취득가액의 10%, 한도는 1억이에요. 하지만 이 취득가액의 10%가 금방 1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부동산 살 때 보통 10억 넘는 게 많기 때문에 금방 1억 한도에 다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보유 시 해외 부동산 신고를 할 때 월세나 이런 걸 모두 적게 되는데요.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과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해외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도 좀 조심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법인 신고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이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법인 신고할 때는 현지 법인 명세서, 사업소 설치 현황표, 현지 법인이라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냥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업소라면 사업소 설치 현황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같이 첨부해서 해야 돼요.
BS라고 불리는 재무상황표, 대차대조표, IS라고 불리는 손익계산서를 같이 하셔야 되고, 이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이 법인이 갖고 있는 해외 계좌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보면 해외 법인이 걸렸는데 부동산도 있고 해외 계좌도 있어요. 셋 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법인을 신고하면서 보통은 부동산 해외 계좌는 따로 신고는 안 해도 우리가 재무제표가 제출되면서 신고한 걸로 보기 때문인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과태료는 건별 5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과태료가 딴 것보다 굉장히 적네. 그냥 신고 안 하고 걸리면 과태료 내야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법인이 부동산 두고 있고 해외 계좌도 갖고 있다면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법인은 반드시 신고를 해서 과태료 폭탄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지분이 이제 바뀌면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배당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법인은 신고를 안 하고 다른 이런 파생적인 게 생겼을 때 가장 큰 과태료와 추징을 맞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10년 동안 신고 안 하고 잘 넘어갔는데 이제 굳이 신고를 하면 옛날에 신고 안 했던 걸 전부 과태료를 때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끝까지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판단이겠지만 늦더라도 저는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 법인이나 부동산이나 해외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서 좀 심층 상담을 저희랑 하고 국세청 대응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